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4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 기술과정 3학년 황정욱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녹화방송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도 또 한번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짧고 재밌게 한번 수업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PPT의 화면을 보면은 오늘은 육상 수송 기술의 원리에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기차의 종류와 이해인데 PPT 그림을 나름대로 선생님이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으로 가져왔는데 아마 지금 너네 같은 16살 꼬매애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은하철도 999라는 우주를 여행하는 기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배울 내용이 기차였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주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연료 전지 자동차까지 세 가지의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자동차가 얼마나 친환경적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환경에 어떤 큰 도움이 되었는지까지 살펴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기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기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마 봤던 기차들도 있고 못 봤던 기차도 있을 텐데 봤던 기차가 있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차의 종류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디젤 전기 기관차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림 없이 영상 없이 소리만 들려줄 거거든. 이 소리를 듣고 이게 어떤 기차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함안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Haman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자, 잘 들었나요? 여러분 어디서 혹시 들었던 것 같아 이거? 기차긴 기차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기차에서 들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녹화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 말고 실제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들려주니까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기차에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는가 봐요.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자, 지금 들려준 기차는 바로 무궁화호를 선생님이 들려줬습니다. 무궁화호를 타면 여러분 내릴 때 이런 방송들이 나와. 그래서 원래는 마이크 대고 자, 이번 열차는 이러면서 원래 설명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궁화호가 실제로 기차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조심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기차가 지나갈 때 엄청 큰 소리는 들렸던 것 같은데 매연이 나왔던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생각해봤을 때 기차가 빨리 출발할 때,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매연이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차 또 뭐 있어? 그렇지, 뭐 KTX 같이 이 세 가지 기차들에서 연기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기차의 구동 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디젤 전기 기관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디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 두 가지 뭐 넣을 수 있어요? 휘발유하고 뭐 넣을 수 있지? 맞아요. 경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전기 기관차는 먼저 경유를 넣는 기차예요. 근데 이 경유를 넣어서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연기가 매연이 왜 안 나왔어? 바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젤 전기 기관차 경유를 집어넣어서 디젤 기관을 내연 기관인 디젤 기관을 우리가 막 굴리게 되는데 이 디젤 기관을 작동시켜서 뭐라는 거야? 발전기에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원리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뭐야? 디젤 기관 자체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하고 이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질문할게요. 그러면 디젤 기관을 돌릴 때 경유를 넣으니까 이 경유를 태우게 되면은 매연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어느 정도 전기가 충전이 되기 전까지는 매연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되면 매연이 거의 나오지가 않는 거야. 실제로 기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기를 돌린다는 점, 그래서 경유를 집어넣어서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고 이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발전기를 통해서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 전동기는 우리 미니카의 모터랑 똑같은 거야. 이 모터를 돌리게 되면 바로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디젤 전기 기관차의 우리 실생활 예시는 바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동차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전동차도 같이 한번 방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차는 무슨 기차인지 들어보세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천안 아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Shonan Asan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잘 들었나요? 자, 여기 보면 이 기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으면서 생각했던 친구들도 많을 텐데 바로 KTX입니다. 자, 이 KTX는 우리가 다른 말로 아까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디젤 전기 기관차라고 했는데 새마을호는 우리를 전동차라고 불러요. 자, 전동차라고 부른다는 거,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전동차? 뭔 말이지? 했는데 사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봤었던 KTX의 작동 원리와 거의 비슷한 실생활의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보고 맞춰보세요. 이 사진은 뭘까요? 자, 사진 나올 겁니다. 요거. 자, 얘들아, 이 사진 뭐예요? 우리 이거 어디선가 탄 적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일부러 웃긴 사진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실제로 봤었던 사진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현장 체험 학습이나 아니면 우리 수학여행 갈 때 한 번쯤 들려서 우리가 한 번쯤 필수 코스로 타는 곳이 있어요. 자, 이거 알다시피 범퍼카죠? 여러분들 이 범퍼카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범퍼카는 안에다가 휘발유나 경유 집어넣어야 안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아니지. 휘발유나 경유를 안 집어넣고 이것은 전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대체 어디서 공급받을까? 전기 충전 어디서 해요? 아마 지금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범퍼카에는 전부 다 꼬리 쪽에 전기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긴 봉이 있지. 자, 이 긴 봉을 통해서 전기를 충전받는 거야. 바로 그게 KTX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KTX 한번 보겠습니다. 범퍼카와 똑같이 여기 위쪽에 전차선이라고 하는, 지금 PPT 화면으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전차선이라고 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기차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를 공급하는 기차의 선, 이 전차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범퍼카의 윗부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거하고 똑같지? 범퍼카의 윗부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과 KTX가 공급받는 것이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집전장치라 그래서 이 전기를 그러면 옮겨줘야 될 거 아니야. 범퍼카처럼 어떤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긴 꼬리에 전기를 전달시켜주는 장치가 뭐냐? 5글자로 펜터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 펜터그래프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KTX에 전기를 공급받게 되고, 그럼 KTX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TX 라인은 쭉 전차선을 따라서 펜터그래프를 통해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KTX는 우리가 거의 매연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순수하게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전차선을 통해서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계속 흐르고 있는 전기를 팬터그래프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 이 공급받은 전기를 통해서 전동기를 돌리게 되고 이 돌린 전동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예시가 바로 KTX나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바로 그 예시가 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디젤 전기 기관차와 전동차 두 가지에 대해 살펴봤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상열차인데, 자, 자기 부상열차 지금 알고 있는 친구, 자기 부상열차 뜻이 뭐예요? 내가 부상당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겠지. 자, 자기 부상열차는 말 그대로 자기력을 통해서 부상한다. 부상한다라는 말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떠오른다. 그래서 자기 부상열차는 떠오르는 열차라고 하면 되는데, 이 떠오르는 열차인 자기 부상 열차를 어떻게 떠오르게 하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가 떠오르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용어 먼저 설명을 하면 흡인식과 반발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상 열차라고 했을 때 우리 과학 시간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조그만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재료 뭐 있어요?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얘들아? 그렇지,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자, 우리 자석은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이 만나면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 그래? 아, 맞아요. 인력이 작용한다 그러고, 서로 같은 극끼리 N극은 N극, S극은 S극끼리 만나게 되면 무슨 힘이 작용한다 그래요? 청력이 작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과 청력을 이용해서 바로 기차를 띄우게 되는 게 자기 부상 열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무슨 말로 바꿔? 인력을 흡인력이라고 바꾸고 청력을 반발력이라고 바꿉니다. 반발한다, 누군가에 떨어진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흡인력과 반발력을 통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공중에 띄우게 되는데, 이 공중에 띄울 때 어떻게 띄우냐면, 자,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철도에는 S극으로 해놓고 또는 N극으로 해놓던지, 그 다음에 기차의 아래쪽 띄우는 부분을 뭐 S극, 반대극으로 해놓게 되면 이 서로 다른 반대극끼리 만나게 되면 이게 붙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차가 갑자기 공중에 떠오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석을 차단시키면 조금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자석을 작용했다가 끊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얘가 계속해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결국에는 그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야. 자기력을 줬다가 또는 자기력을 다시 없앴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공중에 계속해서 띄워주는 방식이 바로 흡인식의 자기 부상 열차고, 반발식으로도 할 수 있죠. 반발식 애초에 그냥 서로 다른 극으로 해서 애초에 띄워놓고 출발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흡인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흡인식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안정적이에요. 왜? 이게 붙으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붙는다는 거는 적어도 얘가 공중으로 튕겨나가진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흡인식을 통해서 자기력을 끊었다 붙였다 하면서 공중에 띄우게 되고, 자, 그러면 자기 부상 열차를 일단 공중에 띄웠어. 공중에 띄우기만 하면 끝이에요? 앞으로 가야지? 그럼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봅시다. 이 자기 부상 열차의 그림을 보면 차체의 겉면에 전체적으로 자석을 설치했다고 보면 돼. 그러면 N극은 N극끼리 서로 밀어내게 되고, N극과 S극이 만나면 서로 잡아당기게 돼서 서로 반발력과 흡인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조금씩 하겠지. 그러니까 덜덜덜덜 계속 붙고 떨어지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부상 열차의 앞으로 전진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차를 먼저 띄울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같은 극을 통해서 띄우는 반발식의 방식이 있고, 열차를 또는 서로 다른 극을 통해서 붙여서 띄우는 흡인식의 방식으로 열차를 먼저 공중에 띄우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뭘로 나아가? 전자력을 통해서 서로 다른 극과 서로 같은 극의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밀어내고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를 이렇게 끊임없이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력만 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연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앞부분에 나왔던 두 가지이지, 첫 번째에 나왔던 거 디젤 전기기관차는 뭐가 들어가? 디젤 연료인 경유가 들어가게 되고, 자, 두 번째로 나왔었던 전기 기관차에 해당하는 전동차의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요? 팬터그래프에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잖아. 그럼 결국엔 전기를 생산해야 돼. 전기를 생산하려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발전소에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부상열차는 처음에 자석의 세팅만 잘해놓게 되면 연료를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밀어내면서 자기부상열차가 막 나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지? 근데 이따 어떻게 멈춰요? 브레이크를 줘? 브레이크를 줘도 막 자석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을 텐데, 거기다 너무 빨리 가서, 자기부상열차 알다시피 자기력의 힘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멈출까요? 이 멈추는 원리 중에 자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정지 방식은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오늘은 약간 놀이동산 특집처럼 해놓은 건데, 자기부상 열차를 멈추는 방식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놀이동산에 볼 수 있는 범퍼카 뿐만 아니라 다른 놀이기구에 나와 있는 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들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에 가면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에버랜드는 사실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무서운 거 뭐가 있냐? 우리가 많이 무서워하는 것 중 놀이기구의 하나인 자이로드롭이 있는데, 이 자이로드롭의 운행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 운행 영상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자기부상 열차의 멈추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 하나 살펴보죠. 자, 영상 재밌게 봤나요? 자, 영상에서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맨 마지막에 멈추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이로드롭, 우리가 자이로드롭에 보면 뭐 안전벨트가 위험했다, 뭐 그리고 자이로드롭에서 갑자기 중간에 공중에서 멈췄다, 뭐 이런 뉴스 기사는 본 적이 있지만, 자이로드롭이 추락해버렸다, 그래서 추락해서 갑자기 모든 뭐 기구가 부서졌다 라는 뉴스 기사는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이로드롭의 멈추는 원리는 자기부상이 정지하는 원리와 똑같은데, 그 원리 중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상정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에 정지가 될 수 있는 자석을 이용한 정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차량의 브레이크, 우리는 사이드 브레이크라고도 하고 정지 브레이크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100%의 정지 방법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놀이기구를 봤을 때 자이로드롭 같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 높이만 해도 우리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 뭐 20m, 30m 높이에서 일시적으로 중력 가속도를 통해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를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 그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마모돼서 잡히지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인명사고가 나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자이로드롭을 멈추기 위해서 바로 자이로드롭의 가장 밑부분과 또 우리가 타는 그 부분에다가 서로 다른 자석을 설치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자석의 힘은 절대로 미스가 날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멈추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브레이크를 설령 밟지 못하더라도 멈추게 된다는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도 결국에는 내가 꼭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그 인력과 청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꼭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같은 극만을 전부 다 자기력을 주게 돼요. 그럼 서로 같은 극만 자기력을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그 반발력에 의해서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멈추게 되겠죠. 일정 부분이 되면. 그러면서 일정 부분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흡인식을 통해서 기차를 완전히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 드롭의 운행 영상과 자기부상 열차의 멈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부상 열차의 작동 방법, 그리고 공중에 뜨는 방법, 그리고 멈추는 방법까지 총 3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까지 재밌게 봤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던 내용은 바로 다양한 기차의 종류와 기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다양한 기차의 종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디젤 전기 기관차라 그래서 디젤 연료, 즉 경유를 집어넣어서 이 경유로 내연기관을 작동시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디젤 전기 기관차도 말 그대로 디젤을 집어넣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배터리에 보관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에 해당하는 기차 작동 방식이 있었고, 자, 두 번째, 전동차. 우리가 범퍼카를 예시로 들었지? 이 전동차는 뭐야? 순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차라 그래서 범퍼카의 윗부분에 보면 찌리릭 전기를 계속 충전시켜주는 전선이 다 타고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있죠. 그래서 전동차는 맨 윗부분에 상단에 전차선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전차선을 통해서 펜터그래프라고 하는 전기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펜터그래프를 통해서 KTX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이 KTX는 연료 없이 전기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것은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기부상 열차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력, 즉 자석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차를 공중에 띄우고, 그 다음에 흡인식과 반발식의 이 2가지 원리를 통해서 기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멈출 때는 놀이동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자이로 드롭의 정지 장면을 보면서 자석의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브레이크를 주지 않고도 긴급하게 멈출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도 그렇게 긴급하게 멈출 수 있는 장치까지 안에 우리가 자기력을 조절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기차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지상에서 가는 것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공중이나 또는 바다로 가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첫 번째 선박과 잠수함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항공기술인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총 3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학습 내용이 에듀스 충남의 이학습터의 학습지에 가면 똑같이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선생님한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 선생님 채널인 우클래스 채널에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 댓글을 통해 질문한다든지 보충 심화 영상을 살펴볼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오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 내용이었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 지금 녹화 방송으로 온라인 학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4 두 번째 강의까지 여러분들 봤는데, 이 세 번째 다음 주까지 강의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송기술의 대표적인 원리에 대해서 거의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 오늘 수업도 20분 좀 넘게 수업을 했는데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꼭 학습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또 아프지 말고 마스크 꼭 챙겨서 잘 다니고 학교에 돌아가게 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